안녕하세요. 월드 트리니드 대학교 한국어 아카데미에서 강의하는 김태일 박사입니다. 오늘은 모레가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날이라서 고향이든 어디든 이제 부모님과 조상님 성묘 잘 다녀오시면은, 조상님들께서도 반가워하실 거고, 또 복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풍수지리학 박사로서 이 산소의 이상 유무를 이번에 성묘가서 잘 살펴보시고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라는 뜻에서 몇 가지 좋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참고하시고, 즐거운 추석날 부모님, 조상님 산소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간단히 저를 이제 소개부터 한다면, 저는 이제 이 풍수지리학 박사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조선 왕실의 왕릉과 태실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조선 왕조 우리 518년 동안 27명의 왕이 탄생했죠. 그 왕과 자녀들의 태실에 대한 것과,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왕릉 42기에 대한 유일무이한 풍수지리학 박사입니다. 근데 우리 왕릉 42기 중 40기는 우리 이제 남한에 있는데, 2기는 현재 북한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초청해 주시면은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번 추석에 부모님과 조상님 산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이래요. 이 풍수지리학 박사님은 시험도 기르고 뭐 도복도 있고 삼장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넥타이를 딱 메고 이렇게 해서 좀 이해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기후에 지나지 않고 자기 학문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고정관념으로서 우리나라의 정통 풍수지리학 박사는 몇 명 안 됩니다. 유일무이하게. 그래서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오해들 하지 마시고, 무당이나 점술, 사주, 장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자연과학이며 전통학문이고 통계학문이고 철학학문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제사와 성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고 조선 왕조 때부터 유교 문화가 번성한 국가입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들 중에도 옛날에 우리가 이제 동방의 덤불, 예의가 바른 나라라고 하였죠. 그래서 산자나 죽은 자나 조상과 부모님을 공격하는 민족이고 국가인데, 요즘은 솔직히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를 벗어나면은 상당히 염려되기도 하는데, 뭐 좌우지간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사와 성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첫째 우리 제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우리 이 제사의 본 뜻은 조상과 자손이 영혼적 교류를 왕래하고 유익한 기운을 주고받으며 조상님에 대한 효도고 근본 전통 예절이며 한 가족의 친목을 도모하며 족보에 대한 기억을 재현하는 우리가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종가에서는 우리가 이제 4대까지 제사를 모시죠. 4대 이후에는 집안에서 방한 제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신가의 묘제나 시제로 모신 것이 관례입니다. 우리 유교적 제사는 보면 꼭 장손이나 장남을 이야기하는데, 신풍수 박사로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딸들이 지내도 무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리 조상님들이나 부모님의 효도의 근본으로는 여자 남자 따질 것이 없다.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유고 문화의 근거가 돼서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이제 점점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제사 음식들도 보면은 막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자르는데, 이것도 평상시에 조상님들이나 고인이 좋아하는 음식만 정성껏 차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성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묘는 우리가 이제 조상 무덤을 찾아가서 살피고 돌아보고 훼손된 것을 손질하고 배려하는 우리가 이제 조상 숭배와 또 우리가 일가 친척 간의 화합의 근본을 둔 전통 풍속이라 하겠습니다. 사별한 조상님들에게 생존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으는 우리 설 그리고 한식, 추석에는 성묘를 하고 있습니다. 한식은 우리가 이랬죠. 우리가 이제 여사로 생각해서 겨울 동안 살피지 못한 산소를 돌보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추석에는 우리가 이제 핵과일, 핵곡식을 조상님에게 먼저 감사드리는 전통 예절입니다. 이러한 전통의 이 문헌을 보면은 고구려 김수로 왕 때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이라는 이제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묘는 우리가 이제 보통 동일 장소에 우리가 여러 조상님들 묘가 함께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런데 어디부터 우리가 성묘를 해야 될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신의 가장 가까운 촌수인 부모나 형제에 먼저 성묘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제 이제 풍수학자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 다음은 우리 윗대 조상님 순서대로 성묘를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묘나 또 이런 거 납골당에 갈지게 조화를 가져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납골당에 이렇게 저도 누가 이제 뭐 봐달라 해서 하다 보면은 전부 조화들이 울긋불긋 절비한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화는 생기가 없고 죽은 자에 더 죽은 꽃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화가 있어요. 생화는 잠시라도 생기가 있고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 그러시다면은 고인이 살아있을 때에 좋아하는 꽃, 봄, 여름, 가을 이제 산속에서 관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화분 정도나 조그만한 이제 뭐 하단이라 할까 꽃 한두 개. 그래서 조화는 앞으로 산소에 가실 적에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우리 성묘할 적에 산소 우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 조상님의 이제 한층 산소에 이제 갔을 적에 묘지 주변에 이제 큰 나무가 있어 응달이 만들거든요. 이제 그늘이 져서. 그리고 잔디가 잘 안 자라죠. 그리고 성물이 이제 기울었거나 금이 갔거나 또한 우리 이제 봉분에 우리가 잔디가 죽었고 없거나, 그리고 이제 봉분에 이끼나 쑥이나 이제 잡초들이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가 너무 울창하면은 이제 가지가서 이제 우리 묘지가 그늘이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새 여러분들 성묘하고 함부로 나무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와 잘 상의해서 가지치기를 양보받고, 만약에 이제 그 성물이 기울어진 것이 있다면은 이제 전문가를 찾아서 상의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상님의 묘지를 잘 쓰고 잘 관리해서 그 뜻은 이제 후손이 잘 되고 이제 복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효도의 근본인 겁니다. 모든 것은 이런 것이 제사상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말은 우리가 이제 조상님을 모신다 그러지만 근본은 본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성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이제 뭐냐면 후손으로서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고, 우리가 절 좋다는 것보다도 같은 값이면 바람 분날 다웅치 말았고 이제 성묘 갔을 때에 모든 것이
전번에 올 때보다 그대로 돼가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막 자풀이 있고 봉분이 꺼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성물이 또 비스듬하다든지 이래 되면 또 이제 저 뭡니까? 봉분에도 우리가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말이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묘 갔을 적에 산소에 대해서 우선 토질이 거무스름하고 습기가 많고 이끼가 많이 있는 묘지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쑥이나 자풀이 많고 잔디가 작년에는 잘 자랐는데 자라지 않고 죽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봉분이 이제 꺼지거나 그런 데 보면 개미 벌집도 있고 주위가 또 푹 꺼진 데가 있어요. 이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주위에 없던 돌이 떡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망부석이나 이제 그 제사상록지 상석인데 거기에 이끼가 많다든지 또 우리가 이제 이 산사태로 주위에 이제 이 바우들이 많이 굴러와 있고 또 이제 봉분이 조금 이상하다 마음적으로. 그리고 이제 앞뒤로 나무가 꽉 차 있고 앞에 전경이 안 보입니다. 나무가 숲이 우거져 가지고 좀 답답하겠죠. 그리고 이제 수맥이 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묘지 옆에 우리 부모님 산소에 묘지 옆에 길이 있는 것도 안 좋습니다. 왜? 다니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복문도 거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옛날에는 우리 묘지 앞에 또랑이나 이런 것들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고 이랬었는데 요번에 가면 물이 막혀가지고 썩고 이런 것도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봉분 주위에 보면은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막 쓰레기도 가고 불량한 거 이런 거 옆에서 가까운 데 수북이 싸놓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좀 우리 이제 후손으로서는 좀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잡한 것이 보이면 가끔 어떤 분들이 이래요. 부모님 꿈에 보이고 산소에도 꿈에 보인다. 그러면 요또 얍삽한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들한테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특별한 경우가 이거는 그런 사람들 말 듣고 뭐 이 개장이나 이장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돈만 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은 화장을 다시 해가지고 납골당해 가는 것도 이것도 저희들이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이 보시고 이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말하시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 산소가 가실 적에 기분이 좋은 것은 잔디가 노랗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토질이 거무스름하지 않고 황토색인 거, 그리고 양지 바른 곳에 이런 게 이제 또 우리가 보통 뒤에는 보면 우리가 산이나 나무가 많고 앞에 트인다 그러죠. 풍수 용어로 배산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 묘지가 오래가면 땅이 우리가 이제 봉분이 있어야 되는데 꺼진 데가 많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우리가 이제 보수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묘지에 옛날은 그냥 숲이 우거져 가지고 막 계곡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주위에 나무에 영향이 있으니까 잘 좀 연구하시고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은 이 봉분이나 묘지 부근에 습기나 이끼 같은이나 쑥이나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뭐냐면 묘지에 습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이번에 우리 조상님들 산소에 가시는데 대충 요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조상님으로부터 미안하지 않고 복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번에 산소 기분 좋게 또 현장에 산소 같은 데 가서 형제간이나 가족들 다투지 마시고 잘 다녀오시면은 복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